안녕하세요. INTP 유튜버 인티반입니다. MBTI는 태도와 기능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유형별로 평상시에 잘 쓰고 자주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잘 쓰지 못하는 약점 같은 능력도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MBTI 유형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서로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기서 MBTI 유형별 궁합까지 막 만들어졌는데, 저는 여자 INTP이고 저랑 모든 기능과 태도 지표가 정반대인 남자 ESFJ랑 결혼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INTP랑 ESFJ 궁합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워낙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많기도 한 반면에 의외로 편한 부분도 존재하긴 합니다. 오늘은 INTP랑 ESFJ의 주기능만을 바탕으로 두 유형이 어떻게 다르고 연인 관계에서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유형의 주기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 INTP의 주기능은 TI 내향사고입니다. 논증이나 사고활동, 논리적인 원인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때문에 INTP들은 무엇보다도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ESFJ의 주기능은 FE, 외향 감정으로 타인의 정서를 고려합니다. ESFJ의 공감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인류 보편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일반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동하고자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INTP랑 ESFJ를 보면 이런 주기능의 차이가 연인 관계에서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ESFJ가 INTP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왜 내 감정을 헤아려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ESFJ의 주기능인 외향 감정이 INTP는 열등 기능이어서 INTP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잘 쓰지 못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INTP의 주기능인 내향사고가 ESFJ의 열등 기능입니다. INTP는 ESFJ에 비해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고 배려하려는 ESFJ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자연스럽게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하는 데 비해서 INTP에게는 그런 배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INTP가 더 무심하다고 생각하고 더 심해지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쓰는 주기능이 외향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기능을 못 쓰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인 관계는 아무래도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정서적인 교류가 중심이 되는 관계다 보니까 INTP보다는 상대적으로 ESFJ가 관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더 많이 느끼고 INTP에게 오류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하기가 더 쉽습니다. INTP도 외향 감정이 열등 기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감정적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지만 노력한다고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ESFJ의 불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차 힘이 빠지고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잘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INTP랑 ESFJ의 경우 나이를 좀 먹고 만나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한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세상에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몸으로 느껴야지만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연인 관계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부부 관계가 되면 약간 바뀌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부 사이가 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좀 큰 일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반면에 또 일가 친척 같은 주변 가족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상황도 같이 생기다 보니까 INTP랑 ESFJ가 서로 잘하는 부분을 맡거나 서로 잘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정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서로 왜 쉬운 걸 안 해주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서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좀 가지고 상대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쓰러움과 더불어서 노력해주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지 좀 더 평화로운 부부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INTP랑 ESFJ처럼 주기능이 반대인 경우에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화를 더 돋우면서 수렁으로 빠져든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INTP의 조금 무신경한 말이 ESFJ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가 난 ESFJ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INTP가 사과를 하고 자기의 화가 풀릴 때까지 미안함을 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반면에 INTP는 ESFJ가 왜 화가 났나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화가 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내 말뜻은 이거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INTP 본인에게 팩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팩트를 알려주면 자연히 상대방도 화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ESFJ 입장에서는 사과보다는 변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INTP가 화가 났을 때는 비논리적으로 미안하다고만 사과를 하기보다는 왜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해주면은 의외로 화가 쉽게 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안하다는 표현도 해야겠지만 화를 풀 때까지 사과해야 되는 타입은 아닌 거죠. 때문에 INTP랑 ESFJ가 연인이나 부부라면 서로 화나는 포인트를 알고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화가 났을 때 상대가 어떤 식으로 화를 풀어주길 바란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를 푸는 건 어떤 방법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개인 차이이기 때문에 화가 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INTP랑 ESFJ 커플은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NTP와 ESFJ의 궁합에 대해서 주기능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른 MBTI 커플 궁합도 다뤄볼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